표트르 이바노비치 페트로프의 모스크바 야세네보지구 아파트는 시간마저 멈춘 듯했다. 낡은 벽지 위에는 오래전 아내와 함께 걸었던 빛바랜 사진들이 먼지 속에 희미했고 공기는 늘 무겁고 탁했다. 국영 공장에서 평생을 바치고 정년 퇴직한 지 3년,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년이 흘렀다. 그의 삶은 텔레비전 앞에서 보드카를 홀짝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색깔도 없이 흘러갔다. 창밖으로는 자작나무 잎사귀들이 가을바람에 속절없이 흩날렸다. 저 잎사귀들처럼 자신도 그저 소멸해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면 그는 보드카 병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아빠, 다음 주에 마샤 학교에서 작은 음악회 해요. 시간 되시면 오실래요? 가끔 걸려오는 딸 스베틀라나의 전화는 의례적인 안부 너머로 나아가지 못했다. 워킹맘인 딸은 늘 바빴고 표트르는 대화에 서툴렀다. 손녀 마샤의 음악회라. 가봤자 어색하기만 할 테고 어린애들 재롱잔치가 뭐 볼 게 있다고.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글쎄다, 바쁠 것 같은데. 전화를 끊고 나자 밀려드는 것은 깊은 적막감과 자기 혐오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외톨이가 되었을까?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명절이면 딸네 집에 가고 가끔 손녀를 봐주기도 했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 그는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은 낡은 텔레비전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빵을 사러 나갔다가 동네 슈퍼마켓의 무인 계산대 앞에서 그는 속수무책으로 서 있었다. 화면을 아무리 눌러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고 뒤에 선 사람들의 짜증 섞인 시선이 등 뒤에 따갑게 꽂혔다. 결국 젊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겨우 계산을 마쳤을 때 그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다. 늙으면 이렇게 쓸모없어지는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동네 돔쿨투르의 문화에 붙은 낡은 포스터.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기초 강좌. 스마트폰. 딸이 사준 지는 꽤 됐지만 전화 걸고 받는 것 외에는 거의 쓰지 않는 물건이었다. 저걸 배우면 마샤에게 문자라도 보낼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치려다 문득 슈퍼마켓에서의 굴욕적인 경험을 떠올렸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는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마음으로 돔쿨투리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돔쿨투리 내부는 생각보다 활기가 넘쳤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뜨개질을 하거나 체스를 두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경쾌한 음악 소리에 맞춰 체조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표트르는 어색하게 두리번거리다 스마트폰 강좌 접수처를 찾아갔다.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니 마치 큰일을 해낸 듯 가슴이 뛰었다. 첫 수업날 표트르는 교실 구석에 최대한 몸을 숨기듯 앉았다.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도 않았고 강사의 설명은 너무 빨랐다. 역시 무리였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처음 오셨나 봐요? 저도 처음엔 하나도 모르겠더니 자꾸 만져보니까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자신을 안나 미하일로브나 스미르노바라고 소개한 그녀는 표트르보다 몇 살 아래로 보였지만 훨씬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표트르는 쭈뼛거리며 고개만 까딱였다. 안나는 그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살로 눌러야 한다느니 화면을 넘길 때는 부드럽게 밀어야 한다느니 그녀의 도움 덕분에 표트르는 난생 처음으로 켜기와 끄기 외의 기능을 사용해 보았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표트르는 안나가 알려준 대로 메시지 보내기를 연습했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그는 마침내 손녀 마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 마샤, 보내고 나서도 제대로 간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아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몇 분 후 화면에 작은 알림이 떴다. 마샤에게서 온 답장이었다. 웃는 얼굴 모양의 이모티콘 하나. 표트르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그는 그 이모티콘을 몇 번이고 다시 보았다. 그 작은 성공은 표트르에게 예상치 못한 용기를 주었다. 다음 주 그는 안나가 허리 아픈데 좋다며 추천해준 레체브나야 피즈쿨투라, 리치에브네 피스쿨투라 건강체조 강좌에도 등록했다. 전날 뻣뻣한 몸으로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따라 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다른 수강생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얼굴이 화끈거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여기서 포기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뿐이야. 건강체조는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꾸준히 참여하면서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구부정했던 허리도 조금 펴지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안나를 비롯한 다른 수강생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고 농담을 건네는 분위기 속에서 표트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 보기도 하고 서툴지만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은 말을 건네보기도 했다. 변화는 그의 외모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에 덥수룩하고 초췌한 자신의 모습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몇 달 만에 이발소를 찾아 머리를 짧게 깎았다. 옷장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아내가 예전에 사주었던 조금 더 밝은 색의 스웨터를 꺼내 입었다. 딸 스베틀라나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졌다고 느꼈다. 표트르는 더 이상 잔소리나 불평 대신 마샤의 학교 생활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마샤는 요즘 뭐하고 지내니? 음악회 준비는 잘 돼가고?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내려다 연락처를 통째로 날려버릴 뻔하기도 했고 체조 시간에 무리하다 허리를 삐끗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내가 이 나이에 뭘 한다고 하는 자괴감과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안나 미하일로브나가 있었다. 그녀는 표트르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실수하면 다시 배우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도 꾸준히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녀의 따뜻한 격려는 마법처럼 표트르의 마음을 다독였다. 그는 또한 돔쿨투리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텃밭 가꾸기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나차, 시골 별장가엄 그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지만 흙을 만지고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을 보면서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꼈다. 서툴게 딜크롭과 파슬리 페트루슈카 모종을 심고 물을 주면서 그는 자신의 삶에도 아직 푸른 싹을 틔울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봄 기운이 완연해졌다. 자작나무 가지마다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고 야세네보 거리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샤의 학교 음악회 날이 다가왔다. 표트르는 며칠 전부터 옷장을 뒤적이며 고민했다. 예전 같으면 귀찮아서 가지 않았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다. 마샤에게 처음으로 카톡을 보내고 답장을 받았던 날의 설렘, 서툴지만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가까워진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음악회 당일 아침, 표트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얼마 전 안나와 함께 시장에 갔다가 그녀의 권유로 산 조금은 젊어 보이는 푸른색 셔츠였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어색했지만 예전에 무기력하고 초췌했던 모습은 아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집을 나섰다. 마샤의 학교 악토비잘 강당은 아이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표트르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다. 이 많은 사람들 틈에 자신이 있어도 되는 걸까? 어색함에 발길을 돌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는 마샤의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섰다. 다행히 빈자리가 몇 개 남아 있었다. 그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아이들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앙증맞은 춤과 노래, 서툰 악기 연주가 이어졌다. 표트르는 무대 위의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예전 같으면 지루하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표정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대견하게 느껴졌다. 드디어 마샤의 반 차례가 되었다. 아이들이 러시아 민속 의상을 입고 나와 합창을 하기 시작했다. 표트르는 사람들 속에서 마샤를 찾으려 했었다. 그리고 마침내 조금 긴장했지만 밝게 웃으며 노래하는 마샤를 발견했다. 순간 표트르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아직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흔들리고 초점도 맞지 않았지만
그는 마샤의 모습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화면에 집중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표트르도 힘껏 박수를 쳤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표트르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샤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마침내 딸 스베틀라나와 함께 있는 마샤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마샤는 할아버지를 보고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표트르는 가슴이 떨렸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온 작은 선물을 내밀었다. 마샤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예쁜 필통이었다. 마샤, 오늘 정말 잘했다. 할아버지 눈에는 네가 제일 예뻤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마샤는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다 이내 수줍게 웃으며 필통을 받아들었다. 할아버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순간 표트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옆에 서 있던 딸 스베틀라나도 복잡하지만 따뜻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창한 환호나 감격적인 포옹은 없었지만 표트르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따뜻함과 연결감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멀리서 강당 정리를 돕던 안나 미하일로브나가 그 광경을 보고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표트르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지만 감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음악회가 끝나고 몇 주가 흘렀다. 표트르의 아파트 창가에는 그가 돔 쿨투리 텃밭에서 얻어온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처음에는 시들시들했던 로즈마리였지만 그의 꾸준한 보살핌 덕분에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 향긋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집안은 예전보다 훨씬 정돈되고 밝아졌다. 더 이상 먼지 쌓인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돔 쿨투리에 가는 것은 이제 그의 일상이 되었다. 스마트폰 강좌는 중급반으로 올라갔고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인터넷 검색도 하고 손녀와 영상 통화도 시도했다. 마샤는 화면 속 할아버지의 어색한 표정을 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표트르는 그 웃음소리가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다. 건강 체조반에서도 그는 여전히 가장 뻣뻣한 수강생 중 하나였지만 더 이상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웃으며 다시 일어나 동작을 따라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는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었다. 안나 미하일로브나와는 이제 편안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 그들은 가끔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작은 카페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나는 표트르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표트르는 서툴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조금씩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사실 그때는 좀 힘들었소. 마샤가 웃는 걸 보니 기분이 좋더군 같은 말들을. 안나는 그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그의 작은 변화들을 알아봐주고 격려해 주었다. 그녀는 표트르에게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닫혀있던 그의 마음을 세상으로 열어주는 열쇠 같은 존재였다. 딸 스베틀라나와의 관계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제 그들의 통화는 더 이상 의무적인 안부 확인이 아니었다. 표트르는 딸의 고충을 들어주려 노력했고 스베틀라나는 아버지의 변화를 느끼며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주말에는 가끔 딸의 집에 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식탁에는 스베틀라나가 만든 러시아 가정식 요리, 살랏 올리비에, 피로시키 등가 올라왔고 표트르는 마샤와 함께 보드게임을 하기도 했다. 여전히 서툰 할아버지였지만 마샤는 이제 할아버지를 피하지 않고 먼저 다가와 말을 걸기도 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 페트로프는 여전히 완벽하게 부러움받는 노인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가끔 과거의 그림자에 젖어들었고 새로운 것 앞에서 주저했으며 서툰 표현으로 오해를 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무기력하고 고립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가꾸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창가에 놓인 로즈마리 화분에 물을 주며 작은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기뻐했고 돔 쿨투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 감사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비록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어느 늦은 봄날 오후 돔 쿨투리 로비. 표트르는 새로 스마트폰 기초반에 등록하러 온 듯 보이는 잔뜩 긴장하고 어색해하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예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표트르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서툴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여기 처음 오셨어요? 제가 조금 알려드릴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예전의 냉소나 무기력함 대신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의 노년은 끝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한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였다. 야세네보의 봄 햇살이 그의 얼굴 위로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족 관계의 회복이다. 특히 소원했던 손녀 마샤와의 관계 개선은 이야기의 핵심 감정선을 이룬다. 스마트폰으로 처음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는 작은 성공,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참석한 손녀의 학교 음악회는 이야기의 절정을 이룬다. 음악회에서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손녀를 응원하고 칭찬하는 표트르의 모습은 그의 내적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원본에서 다소 피상적으로 다뤄질 수 있었던 경제적 여유나 후배와의 관계, 봉사 등의 요소는 이 이야기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대신 주인공의 내면 변화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학습, 건강, 태도, 가족 및 친구 관계, 삶을 즐기는 태도, 취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제한된 분량 안에서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었다. 결말에서 표트르는 완벽하게 부러움받는 노인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자신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을 가꾸고 관계를 회복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진행형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 장면에서 다른 초심자 노인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거는 모습은 그가 이제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성장했음을 암시하며 희망적인 여운을 남긴다. 서술 방식은 3인칭 제한적 전지적 시점을 사용하여 주인공 표트르의 내면 심리와 변화 과정을 깊이 있게 따라갔다. 초반의 건조하고 관찰자적인 어조는 점차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변화하며 주인공의 성장 곡선을 뒷받침했다. 내적 독백, 상징주마리 화분, 밝아지는 집안 등을 활용하여 이야기의 깊이를 더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이 새로운 이야기는 원본의 교훈적인 내용을 러시아라는 구체적인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한 인물의 감동적인 성장 서사로 재창조하려는 시도였다. 성공적인 노년이란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관계 맺으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에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마샤가 할아버지에게 러시아 전통 인형 마트리오시카 만드는 법을 알려주거나 함께 체스 샤흐마트를 두는 장면 등을 통해 세대 간의 교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표트르의 집 묘사에서도 러시아 가정의 특징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 벽에 걸린 양탄자나 사모바르는 아니더라도 오래된 전기 주전자, 발코니에 쌓아둔 겨울용 저장식품 등을 언급하여 공간의 현실감을 높일 수 있다. 계절 변화 역시 모스크바의 길고 추운 겨울과 짧지만 강렬한 여름을 대비시키며 표트르의 심리 변화와 연결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표트르가 봄의 해빙과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름에는 텃밭 가꾸기에 열중하며 생의 활력을 느끼는 식으로 그릴 수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표트르가 다른 노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경험의 전수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러시아 사회에서 노년층은 젊은 세대에게 지혜와 경험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표트르가 비록 서툴지만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은 그의 성장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적 디테일들을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녹여낸다면 단순히 배경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문화적 토양 위에서 피어난 생생하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원본 이야기가 가진 보편적인 메시지에 러시아라는 특수한 문화적 색채를 더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 표트르의 내면 변화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해 그의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회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평생 일에 치여 무심했던 남편이었지만 아내가 병석에 누웠을 때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나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그의 무기력과 고립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돔 쿨투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는 점차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건강하게 애도하고 그녀가 원했을 법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다짐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안나와 함께 차를 마시며 아내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놓거나 아내의 기일에 그녀가 좋아했던 꽃을 사들고 묘지를 찾아가는 장면 등을 통해 그의 내적 치유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표트르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내적 갈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익숙했던 과거의 안락함, 비록 그것이 고독과 무기력이었을지라도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 수업을 빠지고 하루 종일 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아 보드카를 마시는 날도 있을 수 있다. 혹은 건강 체조 시간에 젊은 시절의 자신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고 다시 움츠러들 수도 있다. 이러한 좌절과 퇴행의 순간들을 솔직하게 보여줌으로써 그의 최종적인 변화가 더욱 현실적이고 값지게 느껴질 수 있다. 조력자인 안나 미하일로브나의 역할도 단순히 친절한 이웃을 넘어 표트르에게 삶의 지혜를 전수하는 인물로 그려질 수 있다. 그녀 역시 남편과 사별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다른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표트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표트르 이바노비치, 슬픔에 잠겨 있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슬픔이 당신의 남은 삶까지 잠식하게 두지는 마세요. 와 같은 대사를 통해 그녀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다. 원본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긍정적인 태도 역시 표트르의 변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해야 한다. 처음에는 냉소적이고 불평불만이 많았던 그가 점차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마샤의 이모티콘 답장 안나의 친절, 맑은 날씨,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노력, 체조를 못 따라가도 내일은 더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기를 하게 되는 모습을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그의 말투나 표정의 변화를 섬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 역시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확장될 수 있다. 표트르가 돔 쿨투리에서 운영하는 다른 강좌, 예를 들어 지역 역사 강좌나 간단한 목공 강좌 등에 흥미를 느끼고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 혹은 안나의 영향으로 러시아 고전 문학 작품을 다시 읽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노년기에도 정신적인 성장이 가능함을 보여줄 수 있다. 삶을 즐기는 태도는 텃밭 가꾸기 외에도 안나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자연의 변화를 감상하거나 가끔은 스스로를 위해 작은 사치, 좋아하는 빵집에 케이크 한 조각을 부리는 모습 등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활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고 누릴 줄 아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외적 변화의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엮어 표트르라는 인물을 더욱 입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 간다면 독자들은 그의 여정에 깊이 공감하며 성공적인 노년에 대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표트르가 스마트폰 중급반에서 배우는 내용도 구체화될 수 있다. 단순히 인터넷 검색을 넘어 온라인으로 공과금을 납부하는 방법, 기차표나 공연 티켓을 예매하는 방법, 혹은 오드노클라스니키, odnaklassniki, 러시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큰 SNS를 통해 오래전 친구들과 연락하는 방법을 배우는 에피소드를 넣을 수 있다. 특히 오드노클라스니키를 통해 젊은 시절 공장 동료와 연락이 닿아 안부를 묻고 과거를 추억하는 장면은 그의 사회적 연결망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과거와의 화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건강 체조반에서의 에피소드도 추가될 수 있다. 처음에는 동작을 따라하기 급급했던 표트르가 점차 체력이 붙으면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가벼운 팀게임, 공 던지기에 참여하게 되거나 연말 발표회 같은 작은 행사를 위해 함께 연습하는 과정을 그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협동심과 소속감을 느끼며 단순한 건강 증진을 넘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안나와의 관계가 발전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중요하다. 안나가 자신의 자녀나 손주 이야기를 하며 느끼는 기쁨이나 걱정을 공유하고 퓨트르 역시 스베틀라나와 마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로맨스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두되 조심스럽고 따뜻한 노년의 우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톤과 더 잘 어울릴 것이다. 딸 스베틀라나의 시점에서의 짧은 변화도 보여줄 수 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아해하고 어색해했지만 점차 아버지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되는 과정을 그녀의 입장에서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보내온 서툰 이모티콘 메시지를 보고 피식 웃거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예전과 달리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고마움을 느끼는 장면 등을 통해 관계 개선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원본 이야기에서 언급된 현명한 소비나 재정관리 부분은 퓨트르가 톰 쿨투리에서 열리는 은퇴자를 위한 금융 강좌 같은 것을 청강하게 되는 에피소드로 간략하게 다룰 수 있다. 강좌를 통해 자신의 연금이나 저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불필요한 지출, 매일 마시던 보드카를 줄여 손녀에게 줄 선물을 사거나 안나와 함께 작은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인 안정이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배려와 센스, 분위기 메이커 같은 요소는 퓨트르가 톰 쿨투리 활동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모습으로 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체조 시간에 힘들어하는 다른 노인을 격려해주거나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혹은 안나와의 대화에서 서툴지만 유머를 시도해보는 모습 등을 통해 그의 사회성이 발달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 마지막 장면, 퓨트르가 새로운 노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원본에 존경받는 선배로서의 역할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비록 그가 완벽한 롤모델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은 이야기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강화하고 깊은 여운을 남길 것이다. 그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된 것이다. Current Part, Characters, 네 사람 60%, Total Characters, 런군 67. 퓨트르의 아파트 묘사를 통해 그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더욱 강조할 수 있다.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처음에 어둡고 먼지 쌓인 공간은 점차 정돈되고 밝아진다. 창문은 깨끗하게 닦여 햇살이 잘 들어오고 시들었던 화분은 푸른 잎을 자랑한다. 벽에는 마샤가 그린 그림이나 돔 쿨투리에서 만든 작은 목공예품 같은 새로운 흔적들이 생긴다. 테이블 위에는 더 이상 보드카병 대신 차 주전자와 찻잔, 그리고 일담한 책이나 신문이 놓여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의 변화는 퓨트르의 내면 상태 변화를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하며 독자들에게 그의 성장을 시각적으로 체감하게 한다. 계절의 변화 묘사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늦가을의 스산함과 고독감은 퓨트르의 초기 상태를 상징한다. 길고 혹독한 모스크바의 겨울 동안 그는 돔 쿨투리라는 실내 공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내적인 씨앗을 키운다. 봄의 해빙과 함께 그의 마음도 녹아내리고 손녀의 음악회 참석이라는 중요한 사건을 통해 관계의 싹을 틔운다. 이야기가 끝나는 늦봄 혹은 초여름의 따스하고 활기찬 분위기는 그의 변화된 산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 공원에서 안나와 함께 산책하며 만개한 라일락 향기를 맡거나 텃밭에서 햇볕을 받으며 땀 흘리는 모습 등은 계절감을 살리면서 그의 긍정적인 변화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퓨트르가 느끼는 부러움이라는 감정의 변화도 다룰 수 있다. 처음에는 돔 쿨투리에서 활기차게 활동하는 안나나 다른 사람들을 보며 막연한 부러움과 함께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을 느꼈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활동에 참여하고 작은 성취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더 이상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않게 된다. 대신 자신의 속도에 맞춰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에 집중하고 만족감을 느낀다. 이제 그가 느끼는 감정은 타인에 대한 부러움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과